기침 한 번으로 뼈가 부러질 수도, 심지어 심각한 질병 또한 부른다는 영양소. 병원에서 첫 검사 결과가 650까지 올라갔었거든. 다리가 쭈그르고 있으면 더 아파요. 진짜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바로 뼈 굴절, 당뇨병.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칼슘. 그런데 칼슘 건강식으로 질병을 극복했다? 이끼를 먹고 자란다는 민물고기부터 채소로 만든 특별한 차까지 그들만의 비법 재료들. 그런 것이 남자한테도 없고 여자한테도 없고 또 뼈에 그렇게 좋다네. 혈당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 건강이 해결되지 않는다? 관절염의 원인이 칼슘만 아니더라고요. 비타민 D는 자연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칼슘의 섭취와 흡수를 돕는 영양소 비타민 D의 놀라운 효능. 물 대신에 이걸 먹고 있어요. 허리가 이래 됐는데 이제 피해 있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칼슘 식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년 건강의 열쇠, 칼슘과 비타민 D의 비밀, 지금 공개된다. 평소 칼슘이 풍부한 다양한 음식으로 뼈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는 40대 박경숙 씨. 그런데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손가락에 잦은 통증이 있었다는데, 제가 예전에는 빨래 개는 것도 되게 손가락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안 해주면 더 힘들어질까봐 제가 좀 연습을 하고 있고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흔히 어른들만 걸린다는 퇴행성 관절염이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40대 초반에 진단받은 퇴행성 관절염.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그녀에겐 힘든 날들이었다고 한다.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의 손상으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어깨, 무릎, 발목 어디든 생길 수 있다는데, 그녀처럼 손가락에 관절염이 올 경우 가시 같은 모양의 뼈가 더 자라는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제가 예전에는 아이들 간식 챙겨줄 때 이렇게 뚜껑도 간단한 건데도요 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 마디마디가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힘드니까 이런 뚜껑이나 아니면 병따개 같은 것도 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아파오자 집안일은 물론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저는 손마디가 아프고 나서 이렇게 아프니까 칼슘 같은 것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슘도 굉장히 많이 챙겨 먹었었거든요. 뭐 음식으로나마 그리고 또 약으로도 많이 섭취를 했는데 그래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절염 진단을 받기 전부터 요구르트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고 밥상에는 칼슘이 풍부하다는 새우와 멸치는 물론 깻잎, 케일 등이 빠지지 않았다는 박경숙 씨. 중년 되면 아기 놓고 이제 뼈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뼈에 좋다는 음식들을 골고루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관절염 진단 후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칼슘 보충제까지 챙겨 먹었다고 한다. 미꾸라지로 자신의 나이보다 무려 20살이나 젊은 뼈를 가지고 있었던 이영임 씨. 그에 못지않게 박경숙 씨도 칼슘 밥상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것일까? 큰 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관절염의 원인이 칼슘만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건 바로 비타민 D 부족이더라고요. 칼슘이 아니라 비타민 D가 관절염의 원인이었다? 제가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이 30에서 30 이상이래요. 30에서 100이래요. 근데 저는 9 나오더라고요. 9에서 1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치니까 일상생활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데, 우리 음식들 보게 되면 우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보면 칼슘만 들어있지 비타민 D는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칼슘보다는 비타민 D가 충분해야지 칼슘을 조금만 먹더라도 충분한 양이 흡수가 돼요. 칼슘 양 암만 먹어봤자 결국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다양한 비타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이라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비타민 D 결핍을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 햇볕을 한 30분 정도 일부러 쐬려고 해요. 뭐 이렇게 집에서도 조금씩 쬐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면 운전할 때도 이렇게 팔을 내놓는다든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12시에서 2시 정도는 앉아 있는다든가 어디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족한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해 따뜻한 봄볕을 받는다는 박경숙 씨. 과연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햇빛입니다. 햇빛을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쬐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우리 혈중에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햇볕을 좀 적게 쬐기 때문에 그 농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햇빛을 통해서 충분하게 비타민 D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일반인들의 하루 생활을 통해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해가 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세 곳의 사무실. 출근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사무실에 이제 창문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쪽 통해서 아마 햇빛을 받지 않을까. 출근길이나 일하면서도 이렇게 창문 쪽에서 햇빛을 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15명의 실험 참가자들. 과연 이들의 비타민 D의 수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 확인해봤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부족하다는 사람이 4명, 심지어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결핍 상태가 무려 11명이나 됐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이었던 실험군들은 실제로 칼슘 또한 부족한 상태였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해가 짧은 북유럽보다도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국가 1위로 성인 10명 중 9명이 부족 상태라고 한다. 비록 실내에 있지만 사무실 창문을 통해서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다는 이들도 그들의 예상과 달리 비타민 D 수치는 결핍이거나 부족했다.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 그렇다면 비타민 D 생성을 위한 효과적인 햇볕 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비타민 D는 피부에 있는 물질이 이 자외선을 받아 형성이 됩니다. 이 비타민 D를 유발하는 자외선은 UVB로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창문에 의해서도 가려지고,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잘 생성시키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자외선 차단을 바르지 않고 20분 이상 햇볕을 쬐이는 것이 좋으며, 이 나이가 들수록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자주 햇빛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슘 수치가 부족하게 나왔던 11명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20분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 햇볕 쬐기를 하도록 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햇볕 쬐기를 했던 이들, 과연 몸 안의 칼슘 농도가 실제로 달라졌을까? 실험 결과 단지 햇볕만 받았을 뿐인데 칼슘이 부족했던 11명 중 1명을 제외한 10명 모두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바로 이 활성형 비타민 D는 일광욕을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광욕의 시간이 충분할 경우라면은 바로 활성형 비타민이 형성이 되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햇빛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은데, 햇빛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비타민들을 보충하고 있다는 한 사례자. 실례합니다. 어머니. 예. 어머님이 예. 허리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 맞으세요? 예. 내가 기다려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73세 김신자 할머니. 73세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는데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래 막
후끈후끈후끈하게 막 이래 거기다가 막 하기가 막 돌아요. 거기다 막 또 불러놓은 것 같아 허리가. 그런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만 내가 못 일어서고 이제 꼬부랑 할매가 됐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심각한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유 허리가 이래 꼬부라져 갖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고 막 또 못 일어나 가지고 이런 거 잡고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래 지대고 뭐 싱크대 붙잡고 다니고 이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살맛도 안 나고 죽고 싶더라고요. 골다공증으로 허리 압박골절까지 와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약해진 뼈로 인해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 의사 선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침만 해도 골절이 물러 앉는 수가 있으니까 뭐 조심하라 하면서 어디 다니지 말고 절대 넘어져만 이제 아주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진다는 뼈 건강. 하지만 김신자 할머니는 예외였는데 오히려 2년 전보다 허리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옛날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이제 허리 막 이렇게 운동을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 없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할머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다고 한다. 과연 할머니만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끓고 있는 냄비 속에서 뭔가를 건져내는데 하얀 묵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물체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아내는데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이 음식이 할머니 허리 건강을 찾게 해준 비법인 것일까? 하지만 건져낸 음식은 뒤로 한 채 냄비에 남아있던 물만 컵에 담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할머니의 행동,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어머니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허리 꺾다 해주는 물이에요. 이거 먹어서 내가 좋아졌으니까 지금 물 대신에 이걸 먹고 있어요. 허리가 이래 됐는데 이제 피해졌잖아요. 허리를 펴게 해준 신비의 물이다? 신비의 물을 만드는 재료를 찾아 도착한 곳.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한 농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희 청기누설님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뼈에 좋다는 거 찾아왔는데 근데 네. 여기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건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다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햇볕에서 자라는 버섯들이에요. 햇볕을 받고 자라는 버섯이 있다? 햇볕에서도 버섯이 자라요? 네네. 햇볕을 보고 자라는 흙모기 버섯이라고 그 요리에 많이 들어가요. 잡채나 탕수육이나 그런 요리하는 버섯이에요. 과연 이 흙모기 버섯이 할머니가 알려준 비법의 물이 되는 재료일까? 그런데 우리가 김신자 할머니 집에서 본 것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 구부러진 할머니의 허리를 펴게 한 신비한 물의 재료를 알려주겠다며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이게 바로 뼈에 좋은 버섯이에요. 채소처럼 보이는 이것이 버섯이다? 뼈에 좋다는 버섯. 모양만 봤을 땐 수국과 같은 꽃이라 해도 믿길 정도인데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되는 식용버섯이 맞는 것일까? 예쁘죠? 이게 꽃처럼 생겼어도 버섯이에요. 바로 이게 흰 모기 버섯이라고 우리가 여성분들이 장식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쁜 버섯이에요. 이 버섯이 왜 흰 모기 버섯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기자를 써서 흰 모기 버섯이라고 하고 버섯에 접혀진 모양이 귀파키와 흡사한 모양. 그리고 색깔이 눈과 같이 희다여 흰모기 버섯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곰발바닥, 제비집 요리와 함께 4대 진미라고 한다. 양귀비, 서태후 등 중국을 대표하는 여인들이 즐겨 먹던 건강식으로도 유명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흰모기 버섯탕을 대접받았다고 한다. 흰모기 버섯은 중국 청조 때 왕궁에서 귀하게 사용되던 버섯으로서
필요할 때나 전반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질 때 영양 보충제로 처방됐고 면역 증진을 위해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흰목이버섯. 그 이유는 여자들의 피부는 물론 영양제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비타민 D가 많아서 뼈에도 좋고요.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롭다는 흰목이버섯. 이 친구가 뼈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다 나아서 농장에 와서 많이 돕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고 앉는 자세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버섯 먹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김영미 씨. 하지만 지금은 같은 자세로 오래 있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는데 과연 그녀는 어디가 아팠기에 흰목이버섯을 찾았던 것일까? 이게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받은 진단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심하게 아플 때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었어요. 가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수술 받고 나서도 움직일 수가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몇 개월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움직일 수 없었다는데 응급실로 실려간 김영미 씨는 바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은 수술 이후에도 계속됐다는데 이게 지금은 서지 않고 있는 복대예요. 제가 아팠을 때는 이거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화장실 갈 때나 뭐 주방에 물 한 잔을 먹으러 갈 때도 이걸 꼭 차고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 복대 없인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는데 그런 그녀에게 병원에서는 또 한 번의 수술을 권유했었다고 한다. 제가 그때 통증을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를 아기들을 다 낳아봤잖아요, 여자들은요. 아기 낳을 때 그때 그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요. 그 순간이 길어졌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곤 해요. 병원에서 권하는 재수술을 받지 않고도 죽을 것만 같던 허리의 통증에서 벗어나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김영미 씨. 그래서 그거 한 2년간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뼈도 많이 좋아지고 근력도 생기고 지금은 많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흰목이버섯으로 골다공증 없이 뼈 건강을 지켜내 허리 통증은 물론 디스크 재발도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의 수액이 탈출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그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어떤 비타민 D라든가 칼슘의 섭취를 통해서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뼈의 건강이 좋아진다면 훨씬 더 환자의 느낌은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좋게 호전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흰목이버섯이 집에서 떨어질 날이 없다는 김영미 씨. 이게 흰목이버섯 말린 거예요. 생으로 두면은 상하기도 쉽고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려서 두면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영미 씨가 말려서 먹는 것은 보관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누구보다 생각하는 그녀만의 노하우라고 하는데 흰목이버섯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햇볕에 말린 버섯이 비타민 D의 성분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비타민 D 함량이 식품 중 최고로 높아서 연어의 60배, 참치의 156배, 새우의 250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의 유실을 막아줘서 중년의 뼈 건강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흰목이버섯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말려 먹으면 10배 이상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진다. 그리고 칼슘 함량도 약 300mg으로 풍부해 그야말로 뼈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한다. 허리가 아팠을 때부터 흰목이버섯을 먹기 시작했다는 김영미 씨. 약으로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요리보다는 말린 흰목이버섯을 갈아서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갈아서 분말로 해서 물에 타가지고 차 마시듯이 그렇게 아침마다 한 잔씩 그렇게 마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흰먹이버섯을 물에 타서 마신 후부터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생활하는 것도 편해져 지금은 다시 일도 시작했다고 한다. 말린 흰먹이버섯은 요리로 이용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불리면 되는데 부피는 100배, 중량은 500배 정도 늘어나 다이어트 식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물에 팔팔 끓이면 뼈는 물론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 흰 목이버섯을 오랫동안 끓이면은 이렇게 걸쭉한 성분이 나오거든요. 닭발이나 돼지 속발을 오랫동안 삶으면 콜라겐 같은 걸쭉한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버섯에도 그런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꾸준하게 먹고 또 얼굴에도 바르고 하면은 굉장히 피부 미용에도 좋고 먹으면은 뼈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흰먹이버섯의 다른 이름은 흰 젤리버섯. 끓이면 끓일수록 콜라겐이 진득하게 나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흰먹이버섯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부터 하루 한 끼는 흰먹이버섯을 올린다는 김영미 씨. 지용성인 비타민 D를 제대로 먹기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식용유와 함께 요리한다고 한다. 허리 건강은 기본, 입은 물론 눈과 귀도 즐겁게 해준다는 흰먹이버섯 밥상. 어떤 음식과 먹어도 잘 어울리고 입에 넣으면 보들보들한 게 식감이 참 좋아요. 비타민 D는 반세기 동안 뼈 건강에만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비타민 D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 D 효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은 물론 근력 약화를 초래하며 혈압, 혈관, 심장 기능에도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면역 조절에도 영향을 줘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억제한다고 한다. 비타민 D는 혈관에서 염증이나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혈관 석회화를 방지함으로써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비타민 D가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체중을 좀 빠졌는데 체중을 안 빠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벌써 간 기능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지금 7, 8kg 정도 뺐기 때문에 너무